네, 셋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신 분석학파 융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같이 볼 텐데요. 우리가 3대 심리학자라고 하면 누구를 지칭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바로 프로이트와 앞에서 우리가 같이 배운 아들러,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할 융, 이 세 사람이 바로 3대 심리학자라고 이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무엇인가? 또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라는 이 그림, 여러분들 아마도 한 번쯤은 이런 이 질문들을 어, 던져보지 않았을까, 살아오면서. 또 지금 또 우리는 항상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또 무엇인가, 또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의 답을 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심리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융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질문과 함께 또 해답을 찾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한 그런 심리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융은요, 칼 융의 사진인데요.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이고요. 분석심리학이라고 합니다. 개척자라고 할 수 있고, 또 집단 모의식 내지는 원형, 이런 개념들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페르소나 뭐 이런 말 들어봤지 싶은데, 가면이란 뜻이거든요.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는 이 페르소나에 대한 개념, 또 이 융이, 칼 융이 이제 개념을 정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융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융은요, 프로이트의 수제자였어요. 그래서 그의 정신분석에 대한 이런 운동을 같이 참여를 했고요. 또 이후에는 또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자적인 이론 체계와 치료 방법들을 발전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심리학을 분석 심리학이라고 하고요. 치료 이론을 분석적 심리치료라고 합니다. 어널리티컬 사이콜로지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융과 프로이트가 원래 이제 융이 이제 프로이트 제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 차이가 19살이 납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결별을 하게 됐다고 하죠. 그 이유가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이제 프로이트예요. 그리고 프로이트의 아버지고 어머니인데, 프로이트와 프로이트의 어머니는 나이 차이가 한 20살 정도가 났고요. 이 사람이 이제 프로이트의 전처의 장남입니다. 그리고 프로이트하고 한 20살 정도 차이가 또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는 이 어머니, 프로이트의 아버지는 프로이트의 어머니와 세 번째 결혼이었어요. 그리고 이 프로이트 어머니가 결혼할 때 장남인 이 아들을 외국으로 이제 이민을 보냅니다. 그 이유가, 혹시 뭐 이후에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혹시 이 본인의 부인과 전체의 자식과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을 좀 염려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민을 보내지 않았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건 뭐 확인된 이야기는 아니고, 어쨌든 프로이트는 이런 속에서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굉장히 싫어했대요. 아버지의 어떤 이 어머니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본인한테도 굉장히 엄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이후에 이제 꿈 분석할 때도 꿈 속에서 꿈에서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버지하고 관련된 걸로 많이 이제 꿈을 해석해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융이에요. 융은 여동생이 있고 아버지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정신질환을 앓았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까이에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프로이트를, 처음에는 이제 융이 프로이트를 막 찾아갑니다.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보면서 이런 게 다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이 찾아가서 가자마자 16시간을 대화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함께 이제 정신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 결별하게 된 가장 큰 게 어떤 부분이 안 맞았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융이 프로이트에게 유아성룡론과 오디푸스 컴플렉스를 우리 이론에서 빼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인 부분을 탈색해서 무의식 이론으로 좀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하자. 근데 프로이드는 어떻게 안 된다. 유아성룡론, 오디푸스 컴플렉스가 없는 정신분석학은 안고 없는 찐빵이고 김 빠진 콜라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앞에 제가 보여드린 이 사진들 보이죠, 그죠? 이걸 보면 어때요? 프로이트와 융의 그 성장 한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이 상황들이 너무나 다르죠. 그러니까 이 융은 플로이트의 이런 그 성장 과정과 너무 다른 어머니란 존재가 가까이 없었는 거예요. 근데 프로이트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어떤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어떤 성적인 욕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 무의식 속에 모든 그 충동, 뭐 리비도 이런 것들이 성적인 충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인간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아니면 인간의 의식이라든가 성격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성장 배경을 보면 프로이트와 융이 너무나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융은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융은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의식이 자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그림자가 있어요. 의식과 전체적으로 융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분된다라고 봤어요. 똑같죠, 이거는 그 프로이트와. 근데 의식을 자라고 봤어요. 그리고 그 융은 무의식을 개인적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이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무의식으로는 그림자, 자아라는 거는 이제 페르소나라고 하죠. 우리가 가면을 쓰고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저의 지금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이게 자아예요. 의식적인 저예요. 의식적인 저는 지금 뭐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나라는 거예요. 이런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그림자, 개인 무의식 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그럼 지금 강의하고 있지 않는 나라는 존재가 또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개인 무의식인데 그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말하면 프로이트가 말하는 그 원초화라고 볼 수 있죠. 어떤 보이지 않는 무의식 속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원초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보여주기 힘드는 나만의 어떤 뭐 욕구라든가 충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림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또 있다라고 했죠. 융은요. 집단 무의식을 이 안에는 이제 원령이라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신화라든가, 그러니까 오랫동안 고대부터 쭉 흘러오는 우리 인간 집단으로서 가지고 있는 원형, 뭐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단순하게 생각도 아니고 오랫동안 이렇게 형성되어 온 하나의 어떤 무의식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집단 무의식인데, 그럼 예를 들면 신화라든가 아니면 오랜 그런 뭐 소설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것에서 우리가 알게 된 신상 같은 게 있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내려오는 전래동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 뭐 지네가 주는 의미, 뱀을 되게 싫어한다. 그럼 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러면 이제 집단 무의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니무스, 아마 여러분들 들어봤지 싶은데 이거는 융이 남성 속에 있는 여성성을 아니마라고 해요. 그리고 여성 속에 있는 남성성, 이걸 이제 아니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뭡니까? 남성성도 내가 여성이지만 내 속에 있는 남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마는 남성이지만 그 속에 있는 여성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나중에 40대가 넘으면은 남성은 여성화되어 가고 여성은 남성성이 발현된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이론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죠? 이게 바로 아니무스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이런 이제 의식과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 그 속에 또 뭐가 있냐면은 진짜 진정한 자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진정한 자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아는 뭡니까? 아까 페르소나를 쓰고 있다 했죠. 뭔가 가면을 쓰고 있는 자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나는 무엇이고, 나는 어디에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이런 앞에서 약간 타로 카드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림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런 물음에 답하는 그건 뭐냐? 이 자아가 진정한 사는 것이란 삶이란 무엇인가? 자아가 가면을 쓰고 있는 내가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는 그런 여행이다. 이렇게 이제 융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개별화 내지는 개성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융이 말하는 개별화 개성화는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셀프, 자기를 찾아가는 여행. 삶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삶이란 가면을 쓰고 있는 내가 지금 김정순이라는 이 사람 상담 심리학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 특히 뭡니까 온라인으로 강의하고 있는 이 페르소나를 쓴 내가 그야말로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을 넘어서 그 속에 있는 정말 저 속에 안에 있는 나를 찾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융은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기라는 거 셀프 이제 타로 카드 여러분들 저도 이제 타로 상담하면서 타로 카드를 저도 이제 배웠는데요. 이게 이제 상담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이제 내담자들이 자기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나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타로 카드를 배웠는데 자아가 자기를 찾으러 떠나는 여행이 바로 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융은 칼 구스타프 융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도 여러분들이 많이 받지 싶은데요. 의식이라는 건 바로 요거라는 거예요. 가면 쓰고 있는 의식이고 그 속에 무의식이라는 게 있고 이 태양이 뭐냐면 바로 진정한 나라는 거죠. 셀프, 자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란 것은 이 의식에 있는 내 가면을 쓰고 있는 내가 바로 자기를 찾아 떠나는 이런 여행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무의식, 무의식은 뭡니까? 의식은 사실은 조금밖에 없고 대부분 다 우리 뭡니까? 무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의식 저편에 있는 자기 셀프를 찾아가는 그 여행이 바로 삶이다. 이렇게 융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개론이라서 자세하게 뭐 학자별로 다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더 공부를 하시고 또 다른 과목에서 상담심리 다른 과목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융의 기본 개념은요. 앞에서 제가 쭉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제 보충으로 설명을 하자면 융은 인간의 정신을 생리적인 충동, 성적 욕구에 예속되지 않는 독자적인 실체로 봅니다. 인간의 마음을 독자적인 실체다. 그리고 이를 의식과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 세 부분으로 나누죠. 근데 성적인 욕구, 인간의 마음은 성적인 욕구다라고 욕구에서 모든 인간의 마음이 결정되고 인간의 어떤 행동이 결정된다라고 말한 사람은 누군가요? 바로 프로이트죠. 근데 그걸 부정하고 융은 자기의 독자의 길을 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융은 인간의 발달 과정을 네 가지 단계에서 아동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구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격의 발달 자체보다는요, 무의식의 변화 과정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각 단계에 대한 정교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뭐 아동기에는 어떻고 우리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구순기, 뭐 학문기, 성기기 이렇게 이제 쭉 나눠서 그 단계마다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정교하게 설명을 했죠. 근데 이제 융은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고 그냥 무의식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어떻게 무의식이 변화되어서 셀프로 갈 것인가에 대한 거에 이제 집중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융은 이제 분석적인 심리 치료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법과 과정은 어떠한 건지 우리 책에서 같이 한번 보면서 공부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기본 개념을 지나서 114페이지네요. 네, 114페이지에 분석적 심리치료의 기법과 과정입니다. 융은 건강한 인격의 특성을 균형, 통합, 전체성, 개성화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고요. 따라서 융에게 심리치료의 궁극적 목표는 뭐라고요? 개성화 내지는 개별화 그리고 성격의 통합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로 하여금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겁니다. 프로이트도 그렇죠.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 그래서 마음의 여러 양극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의식 대 무의식, 개인 무의식 대 집단 무의식, 자아 대 자기, 자아 대 그림자, 자아 대 페르소나, 아니마 대 아니무스, 내향적인 태도와 외향적인 태도,
감정 기능 대 사고 기능, 감각 대 직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합과 균형의 회복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리치료는 정신의 분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정신의 통합, 정신을 어떻게 통합하는 이런 종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분석적 심리치료 기법 과정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전이 분석입니다. 우리 115페이지에 보면은 전이 분석과 역전이 분석인데요. 융의 심리치료에서 무의식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법이 바로 이 전이 분석과 역전이 분석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좀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 11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융에 따르면요, 타인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온전하기 어렵다. 그리고 영혼은 언제나 너라는 존재 안에서 발견된다. 전이는 우리가 이제 프로이트에서도 전이와 역전이를 배웠죠. 전이는 내담자의 내면적인 상황, 그리고 기대라든가 뭐 내지는 컴플렉스, 공상, 그리고 감정을 보여주는 거다. 전이는요.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내담자의 통합되지 못한 부분이나 억압된 부분이 치료자에게 이렇게 투사되는 게 전이죠. 그래서 전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어떤 원형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집단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 원형이 내담자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또 동시에 그와 관련된 꿈이나 환상으로부터 해결책의 암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사는 내담자가 그 의미를 이해하고 해결할 때까지 계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본인이 투사를 통해서 전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뭔지를 내담자가 이해하고 또 그게 해결될 때까지 계속 투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자 역시 내담자에게 역전이를 나타내죠. 역전이는 뭐라고 했어요? 전이는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투사하는 게 전입니다. 근데 역전이는 뭔가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하는 게 역전이죠. 그래서 치료자 역시 내담자 역전이를 나타낼 수 있고, 치료자는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투사와 내담자의 투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치료자는 강도 높은 분석을 통해서 자신의 콤플렉스가 뭔지, 또 심리적인, 그렇게 하고 있는 내 심리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자각하고 있어야 된다. 역전이는 특히나 내담자에 대한 치료자의 반응을 반영해서 매우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전이 속에 치료자의 무의식을 자극하는 내담자의 심리적 속성과 무의식적 내용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전이가 매우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분석 치료가 되게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또 되게 어려워요. 이건 진짜 정신분석 심리 상담가들은 정말 많은 수련이 필요하고, 또 이제 굉장한 오랜 시간들이, 이걸 수련하는데도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전이와 역전이 이게 그걸 이게 전이구나, 투사를 통한 전이를 하고 있다, 이런 걸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그게 어떤 거에서 이런 전이가 일어났고 무의식의 어떤 부분들이 이런 전이를 일으킨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설명 이것만 해도 되게 어렵죠. 못 알아듣겠죠. 잘. 그만큼 뭐냐면은 쉽지 않은 거죠. 정신분석이요. 네. 그리고 이제 융의 그 심리치료 기법이 적극적인 상상인데요. 이거는 융의 자기 분석에 근거해서 개발된 기법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인 컴플렉스와 그 연관된 감정이 떠오르게 하는 적극적인 상상이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책을 한번 보면요. 적극적인 상상은 융의 자기 분석에 근거해서 개발된 기법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상상을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행할 수 있지만 흔히 꿈, 환상에 등장하는 사람이나 가상의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 상상을 위해서는 내면의 무의식적인 심상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도록 어떠한 억압 없이 마음에 강하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담자는 이러한 집중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적인 어떤 상, 심상, 이미지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 의식적으로 그걸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그 어떤 이미지나 심상이 창조적으로 자유롭게 일어나게끔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어떤 심상이 떠오르면 그 무의식적 그 이미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심상과 함께 행동하고 대화하는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이제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기 원령의 초월 기능을 통해서 내담자에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무의식 속의 심상, 어떤 이미지와 내담자는 서로 합일체험을 해서 결국은 인격의 변화가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되게 어렵죠, 그죠? 어렵고 융이 이제 그 동시성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 책에서는 지금 안 나오는데 동시성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게 돼서 이거는 이제 한편으로는 약간 좀 뜬구름 잡는 소리다. 뭐 이런 걸로 해서 프로이트하고 좀 더 돌아서게 되고 뭐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꿈에서 지금 꿈을 꿨는데 내가 꾼 꿈이 뭐 그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하기도 합니다. 뭐 양자 물리학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게 약간 그 현실성 떨어지는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그 우리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이 그대의 심리 학자의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뭐 그런 영역이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타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그림 이런 것들 이제 뭐 융하고 좀 관련되게 해서 융의 심리학하고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그걸 풀어내기도 합니다. 하는데 그게 나오는 그림들 속에 진정한 자기 뭐 자아를 찾아가는 여행이다. 뭐 이렇게 타로 카드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예. 프로이트와 융을 제가 이제 이렇게 비교하는 그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표로가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이 있죠. 예. 사이코 어널리시스라고 하고 융은 어널리틱 사이콜리지 이렇게 이제 분석심리학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프로이트는 정신을 의식과 전의식, 무의식 이렇게 나눈다고 했죠. 그리고 근데 융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전의식은 없습니다. 융은요 없는데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는데 무의식을 다시 집단 무의식과 개인 무의식으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억압된 의식이고 꿈으로 위장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는 꿈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융은 꿈은 가능성 또 꿈으로 뭔가를 드러낸다. 그래서 꿈을 어떤 맥락적인 측면에서 꿈을 분석하고 또 꿈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건가 꿈이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을 말해준다. 그래서 뭐 예지몽 뭐 이런 말 이제 융이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꿈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고 이 꿈에서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현실에서 있었던 뭐 이런 것들이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는 것 같나요? 예, 억압된 의식이 꿈으로 위장해서 나타나는 것 같나요? 아니면은 꿈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나타내주고 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내가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이 꿈으로 드러나는 것 같나요? 어떤 것 같나요? 그리고 분석 대상은 프로이트는 정신질환자들을 분석 대상으로 했고 과거 지향적이다. 그리고 융은 보통 사람들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분석 대상을 보통 사람과 그리고 과거 지향적인 게 아니라 미래 지향적으로 과거가 있는 건 과거의 그 사실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 과거의 사실들을 내가 다르게 해석하고 그걸 통해서 미래로 나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프로이트는 성적인 에너지를 리비도로 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융은 창의적인 에너지로 리비도를 봤죠. 이렇게 이제 구스타브 융과 지그문드 프로이트이 정말 그야말로 정신분석의 그리고 심리학의 대가이신 이 두 분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개념들을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정신분석의 현대적인 경향은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돼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정신분석의 현대적 경향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요. 중간고사 시험의 범위는 그 오늘 배운 데까지 정신분석의 현대적 경향 앞까지, 그러니까 교과서로는 115쪽까지 우리가 시험 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여기 융에서 나오는 페르소나라든가 뭐 이런 것들 기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하고 시험에 대한 힌트는 제가 그 우리 6주 이 온라인 그 홈페이지에 제가 올려놓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카톡방 있죠, 그죠? 단체 카톡방, 거기에도 힌트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13일 날 화요일 날 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3시간까지 다 마치고요. 여러분들 6주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